자, 18번입니다.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이런 편지글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상당히 찾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앤더슨 씨에게, 자, 이건 뭔가를 대표해서 라는 뜻입니다. 제퍼슨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저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 목적이 나오겠죠. 뭐 하기 위해서? 자,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목적이라는 용법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허가를. 뭐 할 허락이냐면요, 수행할 허락, 산업 현장 견학을 당신의 공장에서. 그러면은 이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면요, 그죠? 나와 있죠. 공장 견학 허가를 요청하려고 바로 나오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바랍니다. 어떤 실질적인 교육을 주기를 우리의 학생들에게. 자, 뭐와 관련해서? 산업적인 어떤 과정, 절차에 관련해서.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 대시 빠져 있어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죠. 당신의 회사가 이상적이라고 수행하기가 그러한 프로젝트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당신의, 자, 블레싱은 여기서 승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당신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지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이죠. 35명의 학생들이 동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2명의 교사들에게 어떤 가능성의 표현이 우두예요. 뭐, 그렇죠? will로 바꿔도 큰 상관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여행에. 마찬가지죠? 난 정말로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협력에 도와주면 감사하겠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ould를 썼어요. 아시겠죠? 자, 19번 심경 문제입니다. 심경 문제에서 일반적인 심경 문제는 이제 하단부만 봐도 문제가 풀립니다. 심경 변화 문제는 상단부와 하단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동사와 형용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보시면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자, 따뜻한 그런 트렁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통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나무의 몸통이라고 하면 줄기를 말하겠죠. 그 나무 이렇게 가운데 통 말합니다. 나무의 따뜻한 그런 줄기 또는 몸통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요, 그녀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심경은 좋은 거 고르셔야 돼요. 보시면, 자, 1번은 이렇게 뭐 긴장이 완화가 된, 그렇죠? 그래서 좋은 뜻이 되죠. 2번은 퍼즐드는 이제 당황한, 나쁜 뜻이죠. envious는 이제 질투하는, 나쁜 뜻이죠. startled는 이제 깜짝 놀란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쁜 뜻이죠. 자, indifferent는 뜻이 뭐냐면요, 무관심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different랑은 뭐 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나쁜 뜻이죠. 그래서 좋은 걸 고르면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풀렸지만, 자, 이 사람이 등을 기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개간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을 말하죠. 개간지에. 그리고 뭐 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자, 햇빛의 방울이라고 하게 되면요, 햇빛이 부서지는 것을 말하겠죠. 햇빛이 부서지는 것이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그죠? 덩어리를 보자면 이게 동사의 역할이라면 이 부분이 목적어 역할이고, 이 뒷부분이 이제 목적보 역할이겠죠. 됐죠? 그래서 무언가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통해서? 모자이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뭇잎이 만드는 그런 모자이크 모양 있잖아요. 나뭇잎 사이사이로 나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녀 위에 있었던. 그녀는 그것과 함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뭐 하면서? 움직이면서. 부드러운 그 산들바람과 함께. 그죠? 뭐 하면서? 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feel이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느끼면서.
따뜻한 태양이 그녀를 먹인다? 뭔가 이렇게 뭔가 자양분을 주는 것 같고 에너지를 주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끼면서 했다는 말이겠죠. 위에도 보시면 다 좋은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밑부분만 가지고 풀었어요. 자, 약간의 미소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천천히 돌아서서 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어디로? 이렇게 풀에 또는 뭐 잔디에. 그리고 냄새를 맡았어요. 자, 냄새 맡았습니다. 이런 푸르른 이렇게 즐거운 냄새를 어디서 나오는 신선한 야생의 꽃에서 나오는 되죠? 자, 프리 프롬 하게 되면 뭔가가 없단 말입니다. 그녀의 일상적인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그녀는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런 식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위에도 잘 보시면요. 뭐 좋은 말들을 좀 표시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이제 어휘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부드럽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따뜻하다는 말, 그 다음에 feed라는 말도 뭐 괜찮죠. 그 다음에 미소라는 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pleasant라는 말도 좋고요. fresh라는 말도 괜찮죠. 근데 free from이라는 말도 괜찮고요. 오케이? 이런 다 긍정적인 말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이제 신경이라는 것이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든지 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하단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주장 문제입니다. 자, 주장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리. 당신이 그것으로 시작하는 요리가 제공합니다. 또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다시되는 음식으로서 당신의 전체적인 음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작하는 음식이 중요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실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실험이라는 말을 왜 언급했을까요? 어떤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그냥 주장만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문장이 이제 주장과 가장 관련된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어요? 한번 봐볼까요? 자, 피해야 할 음식 목록을 만들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라. 일단은 시작하는 음식이란 말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 순서랑 관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을 바꾸어라. 조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도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뭐 목록, 피해야 될 목록을 잘 모르겠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라. 뭐 입맛도 아닌 것 같고. 5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하라. 시작하는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관련성 있는 건 5번으로 보입니다. 더 읽어볼게요. 자, 실험은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먹는다고. nearly는 이제 거의란 뜻이죠. 거의 50%만큼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어떤 음식? 그들이 처음 먹는 음식. 그러니까 처음 먹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좋은 걸로 먹으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당신이 디너 놀로 시작을 한다면 당신은 더 많은 녹말을 먹을 것이고 더 적은 단백질과 더 적은 야채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녹말, 그러니까 다른 걸 먹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녹말, 단백질, 야채 중에 어떤 것들이 좋은 거거든요, 나쁜 것인 것 같아요. 녹말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먹게 되면 살이 많이 찌죠. 단백질과 야채를 많이 먹어야 좋다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디너 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여기 명령문 나와 있어요. 명령문은 우리가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살펴보시면요. 가장 몸에 좋은 음식을 당신의 이렇게 접시에서 그죠? 가장 먼저 먹어라. 이렇게 했죠.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란 이유는 또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보기도 했었으니까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문장만 봐도 풀 수는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죠? 자, 옛날에 그런 현명, 그런 지혜가 말하듯이 이것은 보통 의미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어떤 야채와 샐러드로. 그죠? 시작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당신이 어떤 몸에 좋지 않은, 그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먹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것을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둬라. 왜냐면 그건 적게 먹어야 되니까. 이것은 이것은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어떤 기회? 더 나은 선택으로 채울 기회. 뭐 하기 전에? 당신이 이동하기 전에 어떤 녹말과 어떤 설탕이 많은 그런 디저트로 이동하기 전에. 아시겠죠? 이건 적게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장이 잘 등장하는 곳 쌤이 오늘 두 가지 알려줬었죠. 첫 번째는 이런 실험과 같은 뒷받침 문장이 있었을 때 그 앞문장이 주제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명령문 같은 경우에도 주제가 잘 나옵니다. 주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무게감 있게 읽어주셔야 되고, 다른 부분들은 좀 이렇게 무게를 낮춰서 읽는 연습을 해줘야 이런 데서 좀 시간을 좀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밑줄친 부분의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뭐함으로써? 읽음으로써.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음으로써 하는 것은 마치 노력하는 것과 같다. 프랑스어를 하려고 하면서 프랑스어 사전을 읽으면서. 그러면 프랑스어 사전을 읽으면서 프랑스어를 말하려고 하면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적인 바디랭귀지라는 것은 어떤 거 이상이다? 합 이상이다. 어떤 개인의 어떤 신호에.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라는 것은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되면요, 그 각각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을 다 합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자, 뭐 할 때 사람들이 이러한 기계적인 암기, 그 사전적인 접근인 기계적인 암기로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뭐 하게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큰 그림을 보는 것을.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다양한 면모, 사회적인 인지의 면모인 그런 큰 그림 보는 거 멈추게 됩니다. 아까 지금 세모 쳐놓은 것을 발견했죠. 바로 사전적인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 큰 그림 보는 거 멈춘다고. 그게 바로 뭔데? 큰 그림이 뭔데? 바로 다양한 면모, 사회적인 인지의 면모.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뭐함으로써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디랭귀지를 학습함으로써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바디랭귀지를 학습을 한다면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맥락이란 말은 좋지만 맥락 안에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색해 보입니다. 2번, 비교함으로써 바디랭귀지와 프랑스어를. 비교 아닌 것 같고요. 바디랭귀지 전문가의 도움을 가지고서. 도움 받으면 좋겠죠. 근데 전문가란 말도 어색합니다. 그 다음, 이게 또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뭐가 없이? 이해하는 것이 없이 어떤 사회적인 면모를. 답이죠. 여기서 4번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토착 언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토착 언어 이런 거 안 나왔죠. 답은 4번이었고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팔짱을 낀 채로.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말이 별로 없구나. 그리고 화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팔짱을 낀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미소를 보면요 생각합니다. 행복하구나 이렇게 이해되죠? 사전적인 정의에 의한 바디랭귀지의 이해죠. 그들은 어떤 꽉 잡는 악수를 사용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윗사람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을 꽉 잡으면 윗사람이 누군지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사전에 쓰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바디랭귀지 사전을 읽음으로써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프랑스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 어떤 사회적인 그런 면모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어떤 요소들이 뭐합니다? 분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가 아닌 방식으로. 그죠? 것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사회적 맥락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행동이라는 것이 로봇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안 좋겠죠? 당신의 바디랭귀지의 신호들은요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원어라들은 서로라는 뜻이 있죠. 서로. 자, end of ing는요 결국 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결과적으로 뭐합니다? 혼란시키게 됩니다. 자, the very 하게 되면 꾸며준 말이에요. 바로 그 라는 뜻이 있죠. 바로 어떤 사람들? 당신이 이렇게 어떤 매혹하거나 유혹하거나 관심을 끌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혼란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바디랭귀지가 잘못 전달되기 때문이죠. 자, reinforce는 잘못 전달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읽는 이유는 이제 혹시 이제 시험 대비용으로 이렇게 다시 읽어주는 거고요. 문제를 풀 때는 아까 선생님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것에 표시를 해놓고 그래서 찾는 겁니다.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자,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자, 요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요지 같은 것들도요, 이제 앞문장이나 뒷문장이나 또 이런 것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일단 앞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표 지향적인 마음가짐은 만들 수 있습니다. 요요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요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들어봤었죠? 그러면은 이런 목표 지향적인 마음가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겠죠. 이걸 좋게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죠?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뭐 하는 것? 너의 그런 진행을 그런 결정하는 것은 너의 그런 과정에 대한 헌신이다. 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아까 여기서 먼저 본 거를 생각해 보시면 목표 지향적인 마음가짐은 요요 현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대입이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봐야겠죠. 자, 많은 달리기 선수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수달 동안. 하지만 그들이 결승선을 지나자마자 그들은 훈련을 멈추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결승선을 지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목표를 완성한 거죠. 그래서 요요 현상과 유사한 나쁜 점, 훈련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경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이겠죠. 당신의 모든 힘든 일이 집중이 된다면 특정한 목표에, 자, 여러분 우리가 독해적으로 봤을 때 요지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인 결과라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when을 보게 되면요, 물론 이제 시간이라고 외웠지만 독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원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만든다고 했잖아요.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당신의 모든 힘든 일이 특정한 목표에 집중이 된다면, 그죠? 자,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너를 앞으로 가도록. 네가 그걸 달성한 이후에. 있다 없다? 없다. 좋지 않다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마장무장이 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that 이하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런 과정에 대한 헌신이다. 아, 그러면 뭐 하라는 말이야?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목표 지향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적인 그런 과정의 헌신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닐까 하면서 보기를 잠깐 봐보겠습니다. 자, 발전은 한 번의 목표 성취가 아닌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하면은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아침에 이거 찾았잖아요. 목표 성취가 문제가 아니라 개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1번 답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우리가 좀 뭐가 대존지를 좀 찾기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좀 읽다 보니까 원인 결과의 구조가 나오면서 좀 더 알 수 있었죠. 오케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뭐하는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되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무엇으로? 옛날의 습관으로 뭐 하고 나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뭐 한다는 거죠?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목표를 설정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의 목적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기간의 생각은 목표 지향적인 생각이 좀 덜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아니라 어떤 한 번의 어떤 성취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끝없는 그런 다듬는 과정. 그죠? 정제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속적인 증진의 사이클이다. 라고 했죠. 이해돼요? 이 부분이 바로 세모죠. 이해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글의 초반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뭐처럼, 그 밖에 어느 것처럼, 뭘 포함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다른 어느 것처럼, 이 연민이라는 것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글의 주제랑 관련된 게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연민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나와 있네요. 마지막 문제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뭐 한다면? 연습한다면. 그죠? 뭐 하는 것을? 많은 작은 기회를 잡는 것을 뭐 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그죠?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된다. 뭐 하는? 그런 시기, 실제적인 그런 힘든 희생이 따르는 때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봐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뤄서 사는 것의 이익. 그런 조화를 이뤄서 사는다는 얘기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도와준다는 연민이라는 것도 도와주는 거의 일부긴 하고, 조화의 일부긴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효과. 연습의 효과. 친절하게 말하는 연습. 친절하게 말하는 건 아니죠. 중요성. 연습의 중요성.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 연민과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을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중요하냐? 그죠?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시기에 따랐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준비가 되려면 중요하다 이 말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고를 수 있었고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그죠? 뭐 하는 습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습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일 수 있어요. 뭐 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방식 또는 길에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벗어나게 하지 않는
그죠? 이게 뭡니까? 기억하는 것. 그냥 이렇게 친절한 말을 누군가, 우울한 사람에게. 이런 것처럼. 또는 그냥, 이따금 토요일 아침을 쓰는 것. spend ing죠? 시간 ing. 봉사활동하면서. 그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근데 다른 때에는 이게 중요하죠. 다른 때에는 돕는다는 것은 포함합니다. 진정한 희생을 필요로 해요. 포함을 합니다. 자, 개에게 뼈 하나를 주는 것은 이런 자선이 아니다. 라고, 자,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observe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관찰하다라고 외우지만요. 그냥 말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됐죠? 자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뼈이다. 어떤 뼈? 개와 공유되는 뼈이다. 뭐 할 때? 네가 배가 고플 때 개만큼.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부자가 되거나 여유가 있을 때 돕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자선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힘들 때도 나누는 게 자선이다 이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게 진짜 희생이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것은 희생은 아니죠. 그래서 뒤에 문자까지 나와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회를 잡아라 그런. 자, 마찬가지로 제목 문제입니다. 초반부를 먼저 봐보면요. 자, 모든 어떤 사건들 뭐하는? 유발하는, 네가 미소 짓도록 유발하는 모든 사건들은 너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산합니다.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뇌 속에서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물론 선생님이 이제 핵심어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미소를 지었을 때 뭐 한다는 거죠?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헤이피도 똑같은 말이죠. 맞아 봐보겠습니다. 결과, 연구의 결과는, 여러분 연구의 결과라는 말을 왜 언급했냐면요. 이거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믿어줄 확률은 별로 없을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지만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씁니다.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 나왔을 수 있거든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연구의 결과는 또 결과잖아요.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원인 결과의 구조를 잘 보라고 했었어요. 결과적인 것만 따져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자, 연구의 결과가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미소. 어떤 미소야? 강요되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간에 이러한 미소 뭐한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동안에 얘네들이 감소시켰다고 보여줬어요. 강도를, 스트레스의 강도의 반응을 당신의 몸 안에서 그리고 낮췄다라고 보여줬어요. 심장 그런 박동 수준을 뭐하고 나서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고 나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까랑 연관시켜보면 이러한 미소가 진짜든 가짜든 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자, 원인과 결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얘기 아닌 것 같고요. 자, 개인적인 어떤 사인과 어떤 징후와 그 다음 스트레스의 어떤 패턴들,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몸과 뇌가 반응하느냐, 스트레스에. 뭔가를 반응 이런 얘기 아니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필요한 악이다. 행복을 위한 필요악이란 얘기 아닙니다. 필요악이라는 것은 나쁘지만 꼭 필요한 것을 필요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 가짜 미소가 역시나 또한 도울까요? 스트레스 감소시키는 것을. 가짜 미소든 뭐든 미소죠. 미소가 뭐 한다는 겁니까? 도와주냐 이거야. 줄이는 것을. 그렇죠.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 볼 때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강요하세요. 억지로 당신의 얼굴이 미소 짓게 하세요. 뭐 할 때?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때. 또는 뭐 할 때? 행복하지 않을 때. 왜 미소를 지어야 되느냐?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얼굴에 근육의 패턴, 미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패턴이 연결됩니다. 모든 행복한 네트워크와. 그러니까 근육으로서 미소를 지으면요, 행복이 된다는 거죠. 당신의 뇌 속에서. 그리고 차례로 뭐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너를 진정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바꿀 것입니다. 너의 뇌의 화학물질을 뭐 함으로써? 바이 ing 뭐 함으로써? 방출함으로써 같은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됐죠? 연구자들이 연구했어요. 결과를. 진짜와 강요된 미소, 개개인들의 이러한 것들을, 그죠? 언제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어서에 연구를 했는데, 연구자들이 자 시켰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뭐 하라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라고. 그죠? 뭐 하면서 웃지 않고 웃고, 여러 명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웃지 않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젓가락을 이렇게 교차시켜 가지고 입에다가, 이게 뭐야? 강요된다는 거죠. 미소를 딱 이렇게 교차시켜 놓으면 웃는 표정이 나오잖아요. 좀 웃긴 그림이긴 하지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웃기만 하면은, 미소 짓기만 하면은 좋았던 거죠. 이해되시죠? 다 5번이었습니다. 미소 지으면 좋다, 행복하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자, 25번. 도표 일치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도표인데 일치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일치하는 것을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옆에 이제 크게 X 쳐놓고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는요, 높은 확률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아래쪽에 답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요, 아래 문장 읽어보고 도표랑 비교해보고 이제 이게 답이 나왔으면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표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뭘 아시면 되냐면요, 증가. 뭐에 주목하냐면 증가와 감소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급, 뭐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비교에 주목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영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비율, 골랐던 데스크탑을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인터넷 접근 법으로서, 그렇죠? 골랐던 장치로서 골랐던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대요. 뭐만큼? 절반만큼 증가했대요. 그죠? 2014년에서 16년에 절반만큼 증가했대요. 자, 볼게요. 절반만이 증가했는지. 50% 증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 데스크탑을 찾아보니까 여기 데스크탑 있죠. 여기. 그죠? 근데 보니까 14년, 16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네요. 감소. 이 부분이 틀렸죠. 디크리즈드가 필요해요. 여기 자리에. 그러면 틀린 거 찾았으니까 이제 5번 나왔죠. 다. 이게 넘어가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나머지도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조적으로 그것들은, 자, 가장 뭐뭐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데스크탑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인터넷 접근을 16년에 데스크탑이 가장 낮았냐를 보면 되겠죠. 데스크탑이 있는데 16년에 보니까 가장 낮죠. 그럼 맞으면 동그라미 쳐놓고요. 오케이. 3번. 2014년에 영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죠? 가장 고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태블릿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비로 인터넷 접근을 위한. 아까는 2016년에, 이거 14년이잖아요. 14년에 태블릿 찾으시면 됩니다. 태블릿 14년 찾으니까 가장 작은 거 맞죠? 오케이. 그 다음 같은 해에 16년을 말하네요. 16년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이겨버렸어요. 랩탑을. 그죠? 가장 중요한 장비로서. 그죠? 인터넷 접근을 위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랩탑이 이겼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16년에. 자, 스마트폰 여기 있고요. 랩탑 여기 있잖아요. 어때요? 이겼죠? 여기는 이기지 않았지만. 앞문장 아마 그게 나오겠죠? 자, a third 하게 되면요, 3분의 1이란 뜻입니다.
그죠? 3분의 1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비로서. 16년에. 이해되시죠? 똑같은 말이었네요. 1번, 2번이. 맞죠?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자, 26번 보시면요. 이건 내용일치 문제잖아요. 내용일치인데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X 쳐놓고 푸십니다. 왜냐면 일치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시면요. 자, 이것도 마지막을 보시면서 푸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순서랑 이 순서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수능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부터 4번 순을 쭉 보시면 돼요. 이것도 뒤쪽에서 답이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한 번씩 1번일 때도 있어요. 네, 저를 때 미워하시면 안 되고 높은 확률로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독일 점령 기간 중에 노르웨이를 탈출한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딱 보니까 노르웨이 탈출 보이죠?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녀는 노르웨이를 탈출했습니다. 그죠? 독일의 점령 기간 동안에.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지 않았다가 하면 틀렸죠. 5번 고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읽었다면 그래도 못해도 일부는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공부 목적상 한번 읽어만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거 해당만 보겠습니다. 192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라고 했잖아요. 숫자를 찾는 게 제일 좋겠죠. 보이죠? 이렇게 읽습니다. 그녀는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1928년에 맞죠? 딱 동그라미 치고 그죠? 16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였다고. 16을 찾으면 좋겠죠. 16 여기 16 있죠. 좀 위로 올라갔어요. 16세에 그녀는 취업을 했습니다. 그죠? 한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맞죠? 어린 시절의 삶은 아버지의 역사적인 그런 지식에 큰 영향을 받았다. 뭐 father라든가 뭐 historical이라든가를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historical 보이죠? father도 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그런 어린 시절은 강하게 영향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역사적인 지식에. 맞죠? 세 자매 중에 첫째 딸 태어났다. 뭐 3라든가 first라든가 찾으시면 되겠죠. 3도 있고요. eldest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녀는 세 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안내문의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근데 내용 일치 문제인데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쳐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서 봅니다. 아래서 위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등록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등록이라는 것이 단지 어디에서만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죠. 그럼 답은 5번이죠. 넘어가시면 돼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수용모가 모든 참가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했는데 수용모가 제공된다. 그죠? 어떻게? 무료로죠. 그래서 맞죠? 요금에는 점심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요금에 점심 식사비 30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포함이 된 게 30달러인 거예요. 점심 값만 이게 아니라 오전 11시부터 강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가 스타트죠? 더 빠른 시간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기본적인 수영 기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기본적인 수영 기법을 배우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죠? 자격 있는 수영 코치와 함께. 그래서 1번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었죠? 아래서부터 보는 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좋다. 자,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free parking이죠. 틀렸습니다. 자, 우천시에 몇몇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in case of rain, 비가 왔을 때 몇몇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그럼 답은 4번이죠. 넘어가시면 되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파머스 하우스에서 고급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고급이 아니라 베이직이잖아요. 베이직이니까 여기다 치면 안되고 여기다 쳐야겠죠. 고급이 아니라 베이직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오픈가든에서 외국 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픈가든에서 외국 음식이 아니라 지역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7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7월 토요일인데요. 오후가 아니라 오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다 틀리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비교급 형용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그러나 자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문장의 시작은 우리가 주어 명사가 돼야 되는데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삽입입니다. 자 특히 뭐 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훨씬 더 강합니다. 뭐가? 우리의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요.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시킨 거예요. 자 문장에서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통째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물어볼 수 있는 확률이 있냐면요. 지금 이거는 형용사 보호잖아요. 그러면 형용사가 답이나 오답이면 부사가 그거에 이렇게 같이 놓고 풀어야 되는 이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ore strongly가 맞을지, stronger 맞을지를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힘이 더 센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설명하는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맞게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expanding이라는 이제 동명사로 보이는 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선택합니다. 친구들을 어떤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 확장시키는 방법 어떤 감각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이 way of의 이 of가 전치사잖아요.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 투부정사 있잖아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 안 돼요. 투부정사는 용법이 명사, 형용사, 부사 용법이 있고요. 동명사 있죠. 동명사는 용법이 명사가 있잖아요. 용법이 얘는 명사가 겹치는데 얘는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얘도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목적어라는 것은 원래 선생님이 이제 같이 써놨지만 그죠? 원래는 전치사의 목적어 또는 동사의 목적어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동사의 목적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적은 거고 동명사는 뭐가 또 되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도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뭘 물어본 거야? 투부정사냐 동명사냐를 물어본 거죠. 잘 쓴 겁니다. 3번 보시면 is가 나와 있잖아요. is냐 아냐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어를 찾으셔야겠죠. 주어는 문장의 가장 앞에 있는 명사나 명사구인데 as a result는 이제 결과적으로 라는 이제 어떤 부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시고 압박 어떤 압박? 수능하려는 압박.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죠. 무엇에? 기준에 그리고 기대에 누구의? 친구들과 다른 사회적인 그룹에 이러이러한 것을 수능하려는 압박이 뭐합니다? 뭐뭐 할 것 같습니다.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s의 주어는 이 소셜 그룹스가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잖아요. 이걸 보고 푸는 게 아니고 강할 것 같은 것인 바로 이 압박입니다. 압박. 이게 주어예요.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프레저는 s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수명사 아니면 불가산 명사일 거예요. 근데 어차피 불가산 명사도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면 단수다라고 해도 문법 풀 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is를 잘 쓴 겁니다. 됐죠? 4번 보겠습니다. arguing이라는 동명사나 분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연을 풀 때 동사 또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를 말하는데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끄어 있거나 둘을 골라라라고 나온다면 일단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동사 자리가 아닌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절, 문장과 절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절에 하나는 있는 거거든요. 동사가. 근데 이제 절이 여러 개면은 또 동사가 여러 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접속사가 있는지 봐주셔야겠는데 먼저 보시면
이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사람은 주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것은 삽입이 돼가지고 이 주디스라는 사람을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으로서 쓰인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이거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삽입이에요. 그냥 설명해 주려고. 어떤 사람인데, 어떤 발전 심리, 그죠? 뭐 발달 심리학자인데,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동사,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동사절이에요. 주장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보시면 이 that은요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면 이 명사절 안에서도 또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절이기 때문이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세계의 주된 힘이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해돼요? 우리의 발달을. 그게 바로 개인의 어떤 기질,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을 말하겠죠.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동료들 또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는요 이거는 주절이에요. 주절의 동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종속절에 해당하는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주절은 메인이 되는 절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사, 주어 동사를 말하고, 종속절은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은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나왔어요. 주절에도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이제 답이고요. 어떻게 고치면 좋겠냐면요, 이게 지금 주어가 단수잖아요. 시제 현재죠. 그럼 argue에 s를 붙이시면 됩니다. 됐죠? 주장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어떤 세상?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공유하는 세상은 그녀가 말하길, 이게 주어명, 이게 동사예요. 이 that은 어떤 뜻이냐면요, 앞에 나오는 월드를 꾸며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안에 보시면 또 동사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종속절이라는 걸 잠깐 언급했는데요, 종속절은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있어요. 아까 대가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는데 뭘 주장하는지, 이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명사예요. 근데 동사가 들어간 명사절인 거죠. 대표적인 게 that이 있습니다. that도 있고 관계대명사 what 또는 의문사 if, whether 이런 것들이 명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보통 관계사라고 많이 말을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부사절은 우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when이라든가 because라든가 뭐 등등등의 시간, 원인, 조건, 양보, 뭐 대조 또는 뭐 목적, 결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사절입니다. 여기서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형용사절 접사 되시고요. 이 world랑 똑같은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관계대명사죠. 명사가 빠지면 관계대명사, 그죠? 부사가 빠지면 관계부사예요. 그래서 that은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잘 쓰였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입니다. 자, 문맥에 맞는 낱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뇌는 구성합니다. 단지 2%의 우리의 체중을, 하지만 사용합니다. 20%의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뇌와 그런 에너지에 대한 글이네요. 자, 이제 신생아들에게서는요, 그것은 자, no less than 하게 되면요, 뭐뭐만큼이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65%만큼이나 됩니다. 됐죠? 많이 쓴다는 거죠. 에너지를.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뭐 하는 원인이냐면요, 아이들이 항상 자는 원인이에요.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니까 애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죠. 신체가 쓸 힘이 없는 거죠. 그들의 성장하는 뇌는요, 경고하거나 이렇게 다 써버립니다. 그것들을. 그리고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대요. 체지방을 뭐 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저장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할 때. 자, 보시면요, 앞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장하는 뇌가
경고하냐 소비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65%만큼이나 되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모한다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우리의 근육은 사용합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체의 어쿼터는 이제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자, 어떤 물질의 단위 당 봤을 때 뇌라는 것이 사용합니다. 5하는 훨씬이라는 강조죠. 훨씬 더 많거나 적은 에너지를 뭐보다 우리의 다른 기관보다. 뒤에 읽어볼까요? 그것의 의미는요, 뇌라는 것이 가장 비싼 장기래요, 우리 몸에. 그럼 비싸다고 하면은 에너지를 조금 쓴단 말일까요? 많이 쓴단 말일까요? 많이 쓰겠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놀랍게도 창의적이거나 효율적입니다. 우리의 뇌는 필요로 합니다. 단지 400칼로리를 하루에. 그러면은 400 단지란 말 썼잖아요. 단지 400칼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적게 써요? 적게 쓰는 거죠.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이제 어떤 양이냐면요, 블루베리 머핀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양이래요. 400칼로리가. 그래서 하루 종일 뇌를 쓰고 있는데 하루에 블루베리 머핀 하나 먹을 정도면 이게 다 된다는 거죠. 자, 뭐 하세요? 달려보세요. 다시 이렇게 켜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당신의 노트북을 24시간 동안 머핀으로, 머핀 하나 돌려보세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죠?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봐보세요. 못하겠죠. 물론 전기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뇌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이 처음에는 이제 다 써버린다, 많이 써버린다,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싼 거였죠. 그 다음에 머핀 하나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이었죠. 3번이었습니다.